다음은 유니티의 구조와 파스칼 문법을 통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다 코딩을 하시냐면요. 저희는 uTest4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아직 코딩을 많이 하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많이 코딩되어 있는 uTest1이나 2나 3를 제외한 아무것도 코딩되어 있지 않은 uTest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Test4를 오픈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에디터에 올라오신 구조를 보시면 유니트 이름 period end로 끝납니다. 역시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부분, 임플리멘테이션 부분 두 개가 보이시고요. 실제 유니트는 4개의 구조로 쪼개집니다. 자, 그래서 계속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itialization이라고 하는 부분과 finalization 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의 구조는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두 번째 임플리멘테이션, 세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 네 번째 파이널라이제이션, 피리어드 엔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과 파이널라이제이션은 옵셔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니티의 디폴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은 디폴트로 보여주고 이니셜라이제이션과 파이널라이제이션은 필요해서 작성하실 수 있고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저희는 코맨드로 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델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타입들 물론 이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하시겠지만 array 타입, 구조체 타입, 포인터 타입, 유저 디파인 타입, 클래스 타입 여러 가지 타입들을 선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또는 여러 가지 자료형의 variable 그리고 procedure나 function들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여기 옆에 창을 조금 닫고 선언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런 타입이나 컨스트나 variable나 procedure나 function들은 다른 유닛에서 선언하고 다른 유니트에서 이곳에 정의된 그러한 것들, 아까 말한 타입, 변수, 상수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냥 variable이나 procedure 이거네요. procedure 펑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단 use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 use 시절에 지금 말씀드린 누구요? uTest4가 저희 걸로 예를 든다면 uTest4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 유니티의 인터페이스에 선언한 이런 타입이나 컨스트나 베리엄이나 프로시저들은 계속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로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 변수를 먼저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스칼은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셔나 펑션이나 베리어블 이름들 앞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쓰시기 때문에 저희 델파이에서도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쓰시는 것이 가독성 면에서는 좋을 겁니다. 근데 가끔 제가 소문자로 그냥 코딩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파스칼 자체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가독성 면에서 대소문자 구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타입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문자 타입, 또 숫자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변수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하고 string하고 일단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파이에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델파이 소스들을 조금 보신 적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자 타입들은 스트링하고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링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스트링이 의미하는 그 실제 문자 코드 체계나 사이즈는 버전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조금 열어놓고 좀 설명을 드린다면 1.0대의 스트링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하고 잡게 되면 1.0대의 스트링은 쇼트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쇼트 스트링이었고 2.0부터 예를 들면 2009 이전 버전 2009 이전 버전은 여러분들이 NC 스트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9 이후부터 2009부터 현재 버전까지는 이 스트링은 뭘 얘기하냐면 유니코드 스트링을 얘기합니다. 유니코드 스트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델파이에서는 쇼트 스트링, NC 스트링, 유니코드 스트링 또는 뭐 와이드 스트링 이런 스트링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델파이를 작성하실 때는 그냥 항상 이렇게 스트링하고 쓰셨을 거예요. 스트링하고 쓰셨을 텐데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의미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 때는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한 바이트는 랭스를 먹기 때문에 255자까지 표시할 수 있는 쇼트 스트링만이 존재했었습니다. 2.0이 되면서 다이나믹하게 할당이 되는 2기가바이트까지 할당이 되는 가변적으로 롱 스트링이라는 걸 사용하였고 문자 체계적으로는 이제 NC 코드와 와이드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NC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델파이가 2009 버전이 되면서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면서 델파이 있는 IDE나 모든 컴포넌트들의 그 스트링 체계는 다 유니코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스트링은 그런 지금 현재 유니코드 스트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신 거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래 버전 델파를 쓰시던 분들이 그 2009 이후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는 소스는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유니코드 쪽에서는 일반적인 뭐 DB 쪽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포매팅을 한다든가 컨버전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컴파일만 해서 쓰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스트링이 유니코드 스트링으로 바뀌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아주 가끔 뭐 글자가 깨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소스들은 주로 이제 그 바이트 수를 그러니까 유니코드가 그 바이트 수와 그 S코드가 틀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몇 바이트씩 끊어서 데이터를 표시한다든가 하는 주로 여러분들 뭐 송수신 프로그램 짜시는 그런 분들은 소스를 조금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이제 그 돈 주고 사신 OCS 컴포넌트, 상용 컴포넌트들이 버전업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니코드로 나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 내가 그런 바이트를 고치는 코딩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 하시면 소스는 그대로 두시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NC 스트링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기존의 NC 체계의 문자 체계들은 바꾸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C 스트링하고 쓰실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의 스트링 체계는 유니코드고요. 이제 앞으로의 모든 코드 체계가 유니코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유니코드로 바꿔서 쓰시거나 유니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델파이즈의 스트링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 자, 제가 i라고 하는 숫자 타입 인테저로 일단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델파에서 주로 많이 쓰는 정수형이 주로 인테저입니다. 그런데 이 인테저도 의미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또는 이제 64비트가 되었을 때 또 바뀌는 그 문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책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문법 챕터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과 함께 이제 그 필요한 문법들을 조금 찾아가시면서 사용을 하실 텐데요. 교재에 저희 델파이 비긴엔드에 보시면 38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38페이지의 그 정수형에 보시면 펀더멘탈 타입과 그 밑에 있는 그 타입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위에 펀더멘탈 타입에 보시면 슈트 인테저, 스몰 인테저, 롱 인테저, 인테저 64, 바이트, 워드, 롱 워드 이런 타입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타입들은 시스템에 상관없이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슈트 인테저, 뭐 스몰 인테저, 롱 인테저 이런 것은 사인을 갖는 양수음수를 갖는 그래서 8, 16, 32, 64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바이트 워드, 롱 워드는 이제 언사인드라고 해서 양수만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인테저인데 이 인테저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데 지금 그 책에 보시면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2비트 인테저형은 지금 무엇과 동일해야 되냐면 롱 인테저에 있는 범위 즉 2147, 48, 36, 38 해서 사인드 32비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셨을 때는 만약에 64비트가 되면 인테저가 자체적으로 64비트로 바뀐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위에 있는 타입들은 32비트나 64비트나 자릿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64비트형의 인테저를 쓰실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인테저 64를 쓰시거나 또 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면 네이티브 인테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이티브 인테저라고 하는 타입이 있는데 이 네이티브 인테저라고 하는 것은 32비트, 그러니까 OS 디펜던트 되는 정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인테저를 쓰시면 32비트를 컴파일할 때나 64비트를 컴파일할 때 내부적으로 바이트 수가 바뀌는 거지 여러분의 코딩은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자료형들, 인테저를 포함한 모든 자료형들은 64비트가 되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주로 64비트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이 변화하냐면 주로 포인터형이 이제 이따 포인터 타입을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포인터가 64비트가 되면서 예전에 4바이트에서 8바이트로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정수형들은 네이티브 인테저를 제외한 정수형들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 숫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 자체는 날짜 타입은 없습니다. C하고도 뭐 비슷합니다. C도 날짜 같은 것들은 클래스로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T라고 하나 잡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T date 또는 T time 따로 있고 저희는 T date time 이런 식으로 날짜 타입들을 정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만 뭐 불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불린 true, false만 체킹하신다면 그냥 불린 하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비트 연산자 같은 걸 계산하시고 싶다면 바이트불, 워드불, 롱불 이런 식으로 조금 사이즈에 따라서 불린형이 또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인 true, false 것만 체킹하신다면 boolean이라고 하는 타입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자, 숫자, 날짜, 불린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조금 더 다양한 베리어블들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인터페이스에 있는 타입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S나 I나 T나 B 같은 변수들은 다 메모리 힙에 관리가 되는데 얘네들이 연속해서 잡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빈 공간, 그만큼의 사이즈를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자료형을 연속해서 메모리에 할당하고 싶을 때 쓰시는 것이 결론은 배열입니다. 뭐 C에도 배열이 있고 오라클에도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델파이에서도 배열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으실 때 쓰는 타입이 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rray 타입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country라고 하는 나라명을 보관하는 array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실 때는 type, 이름, 그리고 equal 하고 주시는 거고요. 여기서 블랙킷에서 뒤에 자료형이 옵니다. array는 여러 개의 자료형을 보관하실 수는 없고요. 한 자료형에 대해서 연속해서 데이터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ountry라고 하는 array 타입은 0부터 2까지의 string 타입의 array다. 그래서 여기서는 zero based 배열입니다. 그래서 주로 문자 같은 것들은 다 zero based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콤보 박스의 아이템즈, 뭐 메모의 lines 이런 array를 쓰실 때는 첫 번째 항목이 0, 첫 번째 라인이 0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타입에 대해서 지칭하는 변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rray는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 자체도 철저히 복수형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ountries 이런 식으로 변수를 잡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가 타입명을 안 주시고 직접 아까 선언하신 그 array of 이거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주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타입을 선언하지 않고 변수에다 직접 선언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일단 기존의 타입을 선언하시고 그 타입을 지칭하는 변수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country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나 이런 것들을 선언하셨을 때 초기 처리 값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C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힙에 잡히는 변수들은 예를 들면 디폴트 값을 100이라고 깔고 싶다. 100을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equal하고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위에 잡으신 array 방에 첫 번째 방에다 어떤 값, 두 번째 값에다 뭐 나라명을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주로 델파에서는 initialization이라고 하는 루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initialization이라고 하는 루틴은 유주절을 만나면 실행이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도는 게 아니고요. 그 바인딩을 해서 쉽게 하면 confer 할 때 이 부분에 초기 처리를 깐다든가 메모리 할당을 한다든가 하는 루틴들을 작성하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초기 처리,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변수의 어떤 값을 변수의 디폴트 값, 초기 처리를 한다든가 변수 값을 지정한다든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리를 할당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해주실 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initialization에서 그 배열방에다가 한국,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명을 디폴트로 깔려고 합니다. 이 델파이에서는 begin 이렇게 하고 end를 주시면 이것을 컴파운드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묻는 문장들이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procedure begin end, function begin end, if 두 줄 이상이면 begin end 뭐 이런 식으로 블럭을 지어서 쓰시는 것을 begin end로 분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에다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명을 넣고 두 번째 방에는 미국이라고 나라명을 넣고 세 번째 방에는 일본이라고 나라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 3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iolation subrange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가는 익스프레션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 방이 지금 위에서 선언하실 때 스트링 타입의 방을 몇 개, 3개 잡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3 하시면 네 번째 방에다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에 선언한 array는 배열은 static array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ile 시점에 이미 방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에 문자 타입의 3개를 연속해서 잡아주라고 주신 건데 밑에 네 번째 방을 주시기 때문에 이건 컴파일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 1, 2가 개의 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static array입니다. 그리고 initialization과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시는 것은 static array, 즉 델파 1.0부터 있던 static array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코딩하시다 보면 메모리를 좀 절약해서 쓰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가 올 수도 있고 데이터가 5개도 올 수도 있다 하면 맥스 사이즈로 10개를 잡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델파이 3.0부터 다이나믹 어레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어레이를 한번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변수명은 A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뭐 이렇게 이런 변수는 잘 안 쓰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A라는 변수로 array of string, 즉 A라고 하는 변수는 string 타입의 array 변수라고만 주신 거지 실제 몇 개를 할당한다는 것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즉 컴파일 시점에서는 방의 개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표기 처리 부분에서 A의 첫 번째 방에다가 A라는 데이터 값을 넣어라. 자, 그리고 이 콜론 이꼴이 assign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것은 C로 얘기하면 이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값을 이 방으로 assign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을 넣으라고 주시면 컴파일 하시게 되면 이것은 컴파일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실 때 벌써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access violation이라고 제가 아까 좀 전에는 디버그 없이 돌린 거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떴고요. 이번에는 디버거 이시 돌려서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즉 그 방을 찾아갔더니 그 변수 값으로 데이터가 방이 없다는 얘기죠. 액세스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할당하지 않은 방을 액세싱 하신 겁니다. 즉 다이나믹 어레이는 사용하시려면 필요한 시점에서 set length라고 하는 이건 델파이 내장 루틴입니다. 그래서 set length라고 하는 다이나믹 어레이를 할당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A 예를 들면 두 칸을 잡아라. 이렇게 하면 지금 실시간에 메모리에 두 칸의 값을 잡아주면서 첫 번째 있는 A라는 곳에 값을 넣어라 하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요거는 익스큐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실행을 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없이 할당을 했고 그 첫 번째 방에다 값을 어사인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어레이입니다. 근데 지금 잡으신 것은 원 디멘전 어레이죠. 저희가 이제 투 디멘전 어레이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컴파일 그 정적 어레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주시면 이게 투 디멘전 어레이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위에 어드레싱도 틀려지겠죠. countries 00, 01, 02, 뭐 이런 03까지 가겠죠. 10, 11, 12, 13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게 투디멘전입니다. 그럼 저희는 투디멘전 어레이를 다이나믹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A2라고 주겠습니다. array of string array의 array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델파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C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겠지만 C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로우나 그러니까 로우라는 건 주로 뭐 통수신하는 기계 접속하고 이런 로우 코딩이나 우리가 뭐 DB를 걸어서 하는 이런 코딩을 주로 하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다 넘나드는 게 C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파스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좀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실제 개의 어떤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array of string 하면 string의 two dimension array를 변수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아까 똑같이 메모리 할당을 해주셔야 되겠죠. 역시 set length A2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인자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two dimension이니까. 뭐 저희는 하나만 하겠습니다만 여기 어드레싱은 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A2에 00, 01, 10, 11 방이 4개가 할당이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one dimension array와 two dimension array를 잡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set length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다가 제가 같은 변수로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별도의 메모리에 세 칸을 다시 잡은 다음에 A로 어사인을 하는 건지 사실 이렇게 두 개 같은 변수를 쓰시면요. 이거는 같은 기억 종편에서 두 칸에서 세 칸으로 확장이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A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3개로 익스텐션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에 있는 이 센텐스와 밑에 있는 센텐스는 같은 루틴일까요? 틀린 루틴일까요? 틀린 루틴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라메타가 위에 있는 것은 2개의 매개 변수, 밑에 있는 것은 3개의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즉 오버로드된 펑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퍼셔널 펑션을 선언하실 때 오버로드된 펑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이 결론은 오버로드된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array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잡으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하나의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또 조금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구조체. 이 구조체는요, 사실 저희가 나중에 클래스 설명할 때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속성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C로 얘기하면 구조체, 스트럭처, 파스칼에서는 그것을 record라고 지정합니다. 그럼 제가 person이라고 하는 대문자를 좀 쓰고요. person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record하고 엔터를 때리시면 begin이 없는 end 하면서 딱 블럭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attribute죠. 문자 타입 name과 age, 나이라고 하는 바이트, 자, 그래서 저는 지금 3개의 멤버 변수를 갖는 person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근데 보통 구조체를 설명할 때 델파이 아래 버전에서는 이렇게 멤버 변수만 가지고 갈 수 있는데요. 2007이 되면서 추가된 문법에는 구조체 안에도 루틴들을 추가할 수 있고 생성자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추가된 문법은 저희가 클래스 코딩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를 잡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포인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잠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자를 붙여서 P 언더바 person이라고 포인터 타입을 하나 잡으시고요. 델파에서 포인터 타입은 특정 타입 앞에 캐럿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캐럿을 붙여주시고 person 하고 주시면 person이라고 하는 구조체의 포인터 타입이라고 선언하신 거고요.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입을 직접 안 잡으시고 바로 변수로 선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P 하고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캐럿 포인터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저는 이미 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P 언더바 person 타입의 변수, 즉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라는 얘기죠. 자, 이게 특정 타입의 포인터 변수이고요. 만약에 문자열 포인터는 어떻게 주시냐면 그냥 제가 PS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P 캐릭터하고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문자열 포인터, C로 얘기하면 롱 포인트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DLL 같은 거에서 데이터를 넘기실 때 C의 롱 포인트 스트링을 넘기실 때 델파에서 스트링으로 잡으시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롱 포인트 스트링으로 넘겨야 될 데이터들은 파스칼에서는 P 캐릭터로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포인터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 and C 캐릭터, P wide 캐릭터, 현재는 P 유니코드 캐릭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스트링 하면 각각 버전에 맞춰서 뭐 지금 현재는 유니코드 스트링인 것처럼 P 캐릭터를 주시면 이것도 예전 버전에 따라서 NC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P 캐릭터 하시면 P 유니코드 캐릭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타입의 포인터를 쓰실 수 있고 문자열 포인터 같은 경우는 P 캐릭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체까지 선언을 하셨고요. 조금 더 쉬신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프로시어와 펑션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